못 번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낼 수가 없다. 뭐 증거를 제시해라. 그 자영업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기 가능한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너무 이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불규칙하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월평균 수입이 중요한데 월평균 수입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 자영업자의 수입 관련해 가지고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수입 어떻게 계산하는지. 개인회생 신청하기 지금 8월 달에 신청한다고 하면 작년 8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최근 1년이죠. 최근 1년간 순수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통장으로 들어온 총 수입, 작년 1년 동안 총 수입에서 통장에서 나간 총 비용, 총 비용에는 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의 전기료,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과금, 제조업 같은 게 하면 재료비가 있겠죠. 음식점을 한다면 또 음식 재료를 사야 되니까, 뭐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가 있겠죠. 이런 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빼야 되고, 빚이 있다 보니까 돈을 빚 갚는 게 있을까, 이자도 갖고 원금도 갖고 그러는데, 이 금융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비용은 빼면 안 돼요. 금융비용은 월평균 순수입을 계산할 때 빼는 게 아닙니다. 뭐 인건비나 임대료, 재료비, 뭐 공과금 이런 것만 이제 빼는 거예요. 수입이 들락날락 너무 진폭이 크다 하더라도 평균은 나옵니다. 어떤 달은 뭐 적자이고 어떤 달은 뭐 500만 원을 벌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평균은 뭐 250 이렇게 나와요. 그럼 평균은 구할 수 있겠죠? 최근 1년간 월평균 수입이, 순수입이 250만 원이었어. 채무자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작년에는 경기가 좀 좋아가지고 250만 원을 내가 순수입 벌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너무 더 장사가 안 된다. 못 본다. 250을 뭐 어떻게 되냐. 요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이분이 질문했던 게. 첫 번째는 월평균 순수입을 어떻게 구하냐. 두 번째는 그 평균만큼 못 번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평균이 한 200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250이었는데 평균이 250이면은 뭐 1인 가구다 치면은 124만 원을 빼면은 126만 원씩 갚으면 되는데, 근데 200밖에 못 벌어요. 200 벌어가지고 126 갚으면은 74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걔네 신청할 때, 걔네 신청서에는 그 수입 및 지출 목록이라고 내가 월평균 수입을 쓰는 란이 있어요. 그 쓰는 란에 작년 평균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상하는 자신 있는 금액 200을 쓰는 거예요. 200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는 작년 평균을 이제 구해서 내라고 해요. 그럼 작년 평균 구해서 내면 250이잖아요. 250인데 어떻게 200이냐. 그렇게 허가를 못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채무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작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250을 못 본다. 한 200밖에 못 벌겠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러면 허가를 낼 수가 없다. 뭐 증거를 제시해라. 근데 뭐 증거라는 게 어떻게 미리 제시하겠어요. 그달 매달 실제로 얼마 버는지를 제출하는 거예요. 법원에. 보고를 계속해. 매달 매월.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8개월 했더니 진짜 평균이 250이 아니라 200이야. 그럼 법원에서도 6개월 이상 지켜봤더니 평균이 200이 맞더라. 그러면 그때 그 200으로 계산된 변제금 76만 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월평균 수입은 1년간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데 주의하실 점은 금융비용은 빼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년 평균보다 내가 지금 평균이 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쓴다. 예.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 월평균 수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